사흘로 넘어가는 윤석열 탄핵 결정. 탄핵 창성 시민들이 초결집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탄원서 43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오후 2시에 또 나왔습니다. 업로드가 될 때쯤에는 아마도 60만을 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비상행동 측은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해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인권과 상식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하라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지금 시국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강 작가와 유흥식 추기경 등 시국선언문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 사진을 뒤에 두고 영상을 남겼습니다. 계엄 선포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고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정의와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정의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말하는 정의의 판결을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백히 밝혀주시길 촉구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사진을 뒷배경으로 이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은 아마도 전 세계 천주교의 목소리다라고 해석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헌재는 전 국민이 원하는 신속한 파면 선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오늘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에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가 나온 후 첫 조사라 정말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던 차였는데요. 먼저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4%포인트 상승하며 47.3%, 국힘 4%포인트 폭락하며 36%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폭등하며 49.5%, 어제 전해드렸던 KSOI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문수 16.3, 홍준표 7.1, 한동훈 6.7. 여권 후보들 다 합쳐도 20% 격차가 났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고공 상승했다. 바로 여론조사꽃 정당 지지도 결과도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주 전보다 6%포인트 상승한 50.7%, 마침내 50%를 돌파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 무죄 효과, 그리고 산불 대응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국힘은 30.5%, 조국혁신당 포함 기타 야당이 대략 8%, 그래서 범야권을 합치면 60%를 육박합니다. 지지정당 없음, 무당층 10%, 무당층은 6대4로 힘있는 곳으로 몰빵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범야권이 70%에 육박하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권 교체 유지 조사를 볼까 합니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 65.9%, 정권 연장 31.3%로 더블 스코어 격차가 났습니다. 중요한 결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파면해야 된다 66.7%, 파면 반대 31%, 압도적이죠. 심지어 꽃 조사에서도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몇백 명이 더 표집이 되고 있었습니다. 15,000명 샘플에선 보수층이 2% 가표집이 되었는데 이는 300명이 더 잡힌 것이고 3,000명 샘플에서도 2.6%가 보수 가표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보다 실제 지지율은 격차가 더욱더 벌어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요번에 탄핵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을 그렇게 편들었던 허영 교수의 교과서에조차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은 그 직무가 일신 전속적이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직무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헌법학자조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영연백을 추가 구매하고 있어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영연백 추가로 구매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답변해 보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네, 추가 구매했고요. 영양병 알죠? 시신 보관하는 백. 그거를 과도하게 추가 구매했고 오늘 1억 6천 이상 또 추가 구매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2의 계엄 준비하는 거 아닐까요?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정보 새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네?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다고 믿어도 되죠? 추호도 네. 없습니다. 추호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갑자기 신속하게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새는 겁니까? 안 새는 겁니까? 정보 관리 잘하십시오, 보안 관리.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믿고 싶지만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윤상현이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했죠. 4월 11일 날 선고한다라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지금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한덕수 먼저 선고해라, 최재해 먼저 선고해라,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해라. 이거 다 들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의심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빨리 떨쳐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볼까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한 저는 재판 개입이라고 봅니다. 재판 결과를 지금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면 9명이 재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판소는 이제 9분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인지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게 한덕수 총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탄핵 기각 결정에 의해서 직무 복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고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택적인 이행입니까? 그럴 거면 직무 복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거면?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있어요? 입장 좀 이따 얘기해 보시고요. 자, 국회의장이 그래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재판관 지위 정해줘라. 이 가처분 빨리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처분 사건은 지금 심리 중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에 따른 취지대로 그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에 나와 있는 사항 그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결정에 능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한 입장이 있어야죠. 재판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입장이 없어요? 강한 입장이? 저희는 결정문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새는 갔어도 삐리삐리삐리